자, 이제 우리가 이전에도 계속 조금씩 봐왔던 함수라고 하는 게 어떤 거고, 이 함수가 왜 만들어졌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함수가 왜 만들어지는 건지, 자, 함수를 왜 도대체 만드는 건지 이거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직접 한번 코드를 한번 입력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클립스를 실행을 하고요. 자, 이클립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New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고요. 자,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새로운 표준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죠. 자, 프로젝트 네임이라고 하면 여기에 my function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봅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my function이라고 하겠다는 거죠. next 누르고, 자, 그 다음에 finish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바로 finish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my function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죠. 자, 그 안에 보면 자, src라고 하는 소스를 얘기하죠. 소스 코드, 우리가 소스 코드 뭔지 알죠?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동작해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코드로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소스 코드라고 한다. 그래서 그게 실행이 될 때는 실행이 되도록 만들려고 그러면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는 걸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처음에 했었죠. 그걸 컴파일 과정 또는 빌드 과정이라고 한다. 자, 왼쪽에 소스라고 하는 폴더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하고 클래스를 만듭니다. 모든 코드는 클래스 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패키지도 만들 겁니다. 자, 어떤 여행 가방 안에 이 클래스를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org.androidtown.function이라고 하는 패키지 여행 가방을 만들고 그 안에 클래스를 넣어줄 건데 그 클래스의 이름은 자, function 01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public static void main을 체크하면 얘가 만들어지겠죠. 자, finish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저렇게 function 01.java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자, 위에 탭을 더블 클릭해서 이제 전체 화면을 작업 공간으로 만들어 주고요. 여기 코드를 입력을 할 건데 여기 일단 설명글을 선택해서 없애주고요. 여기다가 뭘 넣어줄 거냐 하면 자,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이런 거 예전에 많이 이렇게 봤던 거죠. 그죠? 네, 뭐 초등학교 때 보는 건가요? 중학교 때 보는 건가요? 아무튼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얼마? 55인가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직접 코드로 만들어서 계산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변수 상자를 하나 만들어요. 자, count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 상자를 만들겠다. 그 크기는 자, 정수가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int 숫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초기 값은 equal이라고 하고 그 변수 상자에 0을 넣어주겠다. 마지막에 세미콜론 붙이죠. 자, 그럼 처음에 0이 들어가 있는 count라는 이름의 변수 상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변수 상자에다가 계속 1, 2, 3, 4, 5, 6, 7, 8, 90을 더해줄 겁니다. 어떻게 더해줘요? count라고 하는 변수 상자에 들어가는 값을 바꿔서 넣어줄 거예요. equal 어떻게 해요? count라고 하는 변수 상자에 원래 들어있던 값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count에 0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더해서 equal이니까 이쪽으로 이 count라고 하는 변수 상자에 새로 넣어주죠. 변수 상자니까 값은 변할 수 있다. 자, 그럼 이런 방식으로 자,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밑에다가 count는 count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count는 count 플러스 3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입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 입력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입력하시면 됩니다. count는 count 플러스 5, count는 count 플러스 6, 그 다음에 count는 count 플러스 7, count는 count 플러스 8, count는 count 플러스 9, count는 count 플러스 10이 됩니다. 아, 근데 이렇게 입력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자, 똑같은 코드를 뭐 복사해서 만들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이거 계속 입력하는 게 뭔가 좀 바보 같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굉장히 단순한 작업을 반복해서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일단 한번 계산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한번 보자. system.out.println이라고 하면 표준 출력으로 한 줄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라고 했죠. 그죠? 거기다 카운트 해주면 숫자가 찍힐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고 다시 위에 탭을 더블 클릭해서 원상태로 만든 다음에 펑션 01.java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run as
자바 애플리케이션. 자, 그러면 값이 얼마가 나와요? 55가 나오네. 자, 이게 컴퓨터가 동작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산기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얘가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잘 해줍니다. 문제는 뭐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줄의 코드를 지금 10번 반복을 했는데, 자, 이게 만약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거면, 와, 이거를 계속 입력을 해야 돼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능을 계속 반복적으로 입력을 해야 되더라 라고 하는 거를 문제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걸 좀 줄이면 어떨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이 부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자, 여기까지를 일단 지워버려. 지워버린 다음에 어떻게 하냐? for라고 하는 걸 씁니다. for, for이라고 하죠. for,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소괄호를 붙입니다. 이 소괄호 안에, 자, int라고 하고, i 한 칸 띄우고 i라고 하고, equal이라고 하고, 0 세미콜론을 붙이고요. i가 그냥 일단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0이 아니라 1로 하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게 11보다 작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고요. 세미콜론 붙이고 i 플러스 플러스를 하고, 그 다음에 중괄호를 만들고요. 엔터를 칩니다. 그 다음에 count라고 하는 거 equal count 플러스 i라고 하고 세미콜론을 붙여요. 자, 세 줄만 입력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여러분이 입력했던 10줄과 똑같은 계산을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여기 우리가 입력했던 걸 보면 for라고 하는 거를 썼는데요. 이걸 for 구문이라고 합니다. for라고 하는 게, 자, 이 for라고 하는 걸 쓰면 이런 형식으로 쫙 쓰면 이렇게 동작합니다를 미리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그 안에 소괄호 안에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요. 각각의 세 개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자, i라고 하는 변수 상자를 하나 만드는데 처음에 0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 놓는다는 거죠. 변수 상자의 크기는 뭐예요?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변수 상자에 들어가 있는 값이 10보다 작을 때까지, 우리 아까 이건 1이고 이건 11로 했죠. 근데 어쨌든 10보다 작을 때까지 뭘 하는 거냐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를 계속 반복해서 실행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이 i의 값을 자, 1씩 증가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이 아래쪽 코드에서 보면, 자, i가 1이었죠. 그죠?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 i가 1이니까 11보다 작은 게 맞으니까 요게 실행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count 0이라고 하는 값에 1을 더해서 count라는 변수 상자에 다시 넣어주죠. 그 다음에 i++가 실행이 되면서 1이 더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i가 처음엔 1이었지만 이제 2가 된 거예요. 그 2가 11보다 작으니까 다시 또 이게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count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count에는 1이 들어있었으니까 3이 돼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넣었던 것보다 훨씬 작은 코드, 훨씬 적은 코드로 효율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예, 훨씬 좋죠? 자, 처음에는 이 for 구문이라고 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어렵게 보이긴 하지만 이게 어쨌든 불필요하게 계속 반복해서 입력하는 거를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자, 어떤 경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부터 100까지는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그래요? 여기 11이 아니라 101까지 계속 반복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자, 101까지 이렇게 101로 바꿔주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 자, 펑션 01.자바를 선택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5050이 나오죠. 와우, 대단하죠? 자, 여기에 코드를 이제 바꿀 필요도 없어요. 다시 입력할 100번을 입력할 필요도 없고 이 숫자만 바꿔주면 똑같은 방법으로 이 안에 코드가 여러 번 실행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for 구문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이유가 돼요. 근데 이런 코드를 이거 괜찮네요. 그죠? 이게 괜찮은데 이런 코드를 여기 있는 main이라고 하는 시작점이 되는 이 함수 안에서만 지금 만들었었는데 이런 코드를 한번 만들고 한 번만 쓰니까 너무 또 비효율적인 거예요. 이거를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서 알아서 또 실행할 수 있게, 여러 번 실행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걸 만드는 겁니다. 자, 한번 다시 가서 볼까요?
자, 함수라고 하는 게 뭐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함수는 뭐냐? 자, 블랙박스라고 했죠. 자, 함수 상자를 생각하면 돼요. 변수 상자하고 모양은 좀 다르지만 얘도 상자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상자는 이 함수 상자로 들어오는 값이 있고 나가는 값이 있어요. 그죠? 들어오는 값은 어떻게 했어요? 함수라고 하는 그 이름 뒤에 소괄호가 있으면 소괄호 안에 이 값들을 넣어주는 거고요. 나오는 건 어떻게 돼요? 함수 이름 왼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함수 상자라고 하는 게 블랙박스처럼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더하기라고 하는 기능을 함수 상자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에 함수 상자 이름이 add다. 그러면 add를 적고요. 함수는 그 뒤에 소괄호가 온다 그랬어요. 소괄호의 안에다가 이 함수 상자로 들어오는 값이 숫자 2개다. 그러면 숫자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변수 상자에 담겨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수 상자는 앞에 변수 상자의 크기가 있어야 되니까 숫자 2개니까 int a. 변수 상자 이름은 여러분이 그냥 지정한 겁니다. a로 준 거죠. 그 다음에 int b를 콤마로 구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값은 마찬가지로 int 크기의 변수 상자인데 그 변수 상자 이름은 안 붙이고요. 앞에 크기만 붙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add 앞에 int만 붙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만들 때는 그 안에서 동작하는 건 중괄호 안에다 만드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함수, 이런 함수를 만들면 실제로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함수라고 하는 코드를 이해할 때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럴 수 있을까요?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함수의 형태가 되고요. 그게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우리가 앞에서 상수라고 하는 걸 할 때 스터틱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에는 스터틱이 붙어있죠. 그죠? 그래서 스터틱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때 또는 스터틱이라는 함수에 다른 함수를 사용할 때는 그 함수도 스터틱이 붙어야 됩니다. 자, 왜인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 for 구문으로 일정한 숫자를 더하는 이 기능을 함수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함수는 이 클래스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만들 수 있고요. 이것도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라고 했죠. 그죠? 자, 콜백 함수, 시스템이 불러주는 함수지만 얘도 함수예요. 그 밑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함수를 만들 겁니다. 근데 그 함수의 이름은 sum으로 할 거예요. 더해준다는 얘기죠. 그럼 이 더해주는 거는 자, 어느 숫자부터 어느 숫자까지 더할 거냐? 그죠? 여기서 썼던 것처럼 어느 숫자부터 어느 숫자까지 더할 거냐? 그거를 줄 겁니다. 그래서 int start 이게 시작 숫자. 콤마 하고요. int end 끝 숫자를 넣어주고 중괄호를 여기다 붙일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아까 함수 상자 그려보면 되죠? 아까 함수 상자 어떻게 됐었어요? 함수 상자 그려보면 자, 함수 상자에서 어떻게 됐나요? 여기 들어온 함수 상자로 들어오는 게 소괄호 안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게 2개의 값이 함수 상자로 들어오는 거죠. 나오는 값이 인티저 숫자니까 앞에다가 int라고 하는 그 함수 상자의 크기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빨간 줄이가 있죠.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스태틱 이렇게 돼 있는 거 뭐 이런 게 있어서일 수도 있고요. 자, 한번 갖다 놔 볼까요? 그랬더니 얘가 함수 상자에서 밑으로 나오는 값이 이게 정의가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도록 해줘야 돼요. 나올 때는 return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return 뒤에다가 0이라고 해서 세미콜론 붙이면 0이라고 하는 값이 함수 상자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return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기능을 만들어 볼까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여기 있는 요 코드를 자, 그대로 선택을 해서 컨트롤 X 잘라버립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를 할게요. 자, 이게 튀어나왔죠? 자, 이거를 여기 커서를 갖다 대고 탭을 눌러주면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뭐예요? count라고 하는 변수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1부터 100일까지 더해줬죠. 근데 이게 시작이 1이 아니라 다른 거일 수 있으니까 여기서 받은 자, 함수 상자로 던져준 start를 여기다 넣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end 끝나는 거를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함수 상자로 어떤 값을 집어넣어 주느냐에 따라서 그 값부터 시작해서 그 값까지 더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리턴해 줄 때 0이 아니라 여기다가 count라고 하는 변수 상자를 리턴해 주면 함수 상자 바깥으로
자, count라고 하는데 변수상자에 들어있는 값이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함수가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시작 숫자부터 끝 숫자까지 더해주는 함수 상자가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면, 자, 여기에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될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main이라고 하는 건 스터틱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도 앞에 스터틱을 붙여줘야 여기 이 함수 상자에서 이 함수 상자를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함수 상자 안에서 이 함수 상자를 호출, 즉 실행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sum이라고 하는 함수 상자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실행할 때는 어떻게 해요? sum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 소괄호 하고 세미콜론 붙인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두 개의 값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값은 1부터 아까 했던 것처럼 100일까지 이렇게 두 개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결과값으로 함수 상자의 밑으로 떨어지는 값이 뭐예요? 왼쪽으로 떨어지겠죠? 왼쪽으로 떨어지는 거를 int count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 상자를 만들고 이걸로 받아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S 누르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run as java application 하면 어떻게 돼요? 50 나오죠, 그죠? 자, 근데 아까하고 달라진 게 뭐예요? for 구문을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별도의 함수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main이라고 하는 함수뿐만 아니라 다른 함수를 또 만들었을 때도 거기서 요 한 줄만 넣어주면 숫자를 더해준 값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결국엔 뭐예요? 함수 상자라고 하는 거는 여기저기서 다시 쓰고 싶다. 즉, 재사용을 아주 쉽게 해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함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만드니까 여기서도 쓸 수 있고, 다른 데서도 쓸 수 있고, 다른 데서 쓸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죠? 자,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